안녕하세요. 프라임버퍼건에서 인사노무관리와 경영조직을 가르치고 있는 김유미 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강의 시간에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하지만 실제 작년에 합격한 분이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31기 합격자 이태환 노무사님을 모셔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략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31기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한 이태환 노무사입니다. 저는 대부분의 이 수험 기간을 직장인으로 보냈고요. 그리고 총 수험 기간은 총 2년 3개월 정도 됩니다. 아, 직장인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뭐 인사팀이나 아니면 관련 부서에서 일을 하셨던 건가요? 아, 그건 아니고 네. 제가 군에서 장교로 있었습니다. 아, 네. 아, 그러시군요. 네. 아,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공부할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공부할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총 2가지가 있었던 것 네. 같아요. 첫 번째는 우선 전 필속이 너무 느려서 항상 시간 부족에 시달렸어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양보해도 되는 시간과 네. 양보할 수 없는 시간을 구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양보해도 되는 시간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이 개요 짜는 시간이 있을 수 있겠고 법학 과목 같은 경우는 그 논점의 정리를 길게 적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법조문의 부연 설명을 조금만 가져간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런 시간들이 있겠고 또는 인사노무 관리 같은 경우는 뭐 연결고리를 최소화한다든지 아니면 인트로 아우트로를 최소화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렇게 양보해도 되는 시간을 따로 마련을 했고 또 양보할 수 없는 시간은 이 법학 과목 같은 경우는 판례를 풍부하게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판례 쓰는 시간 네. 그리고 또 포섭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점수를 가르기 네. 때문에 포섭하는 시간 이런 시간은 반드시 풍부하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양보할 수 없는 시간을 따로 빼놨고 인사노무 관리 같은 경우는 그 문제에서 물어보는 바를 정확히 써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양보할 수 없는 시간으로 따로 빼서 이렇게 구분한 다음에 양보해도 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네. 양보할 수 없는 시간을 늘려서 풍부하게 가져갔더니 높은 점수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한 가지 힘든 점은 네. 공부 시간이 부족했다는 네. 점인데요. 아무래도 직장인이었다 보니까 최대한 짧은 시간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느냐 이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전략은 선택 과목을 가장 공부 분량이 적은 과목을 선택하자. 네. 네. 그래서 저는 선택 과목을 노동경제학으로 선택을 네. 했거든요. 네. 제 생각에 노동경제학은 다른 선택 과목에 비해서 공부 분량이 절반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노동경제학이 직장인분들에게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한 자투리 시간을 저는 네. 잘 활용을 했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밥을 먹고 그 시간을 아껴서 따로 공부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오후 4시부터 체육 활동을 하는데 그때 혼자 가서 따로 방에 들어가서 네. 공부를 한다든지 네. 하는 네. 식으로 네. 시간을 아꼈고 또 마지막으로는 그 스터디를 최대한 활용했어요. 네. 그러니까 직장인분들은 공부 시간이 부족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직장 스트레스 때문에 네. 집에 와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스터디를 통해서 본인에게 공부량을 강제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공부 시간을 확보할 수 없게끔 네. 밖에 없게끔 그렇게 유도를 했어요. 네. 네, 이게 제가 공부 시간을 아, 확보한 네. 방법입니다. 네. 아, 그 직장인 분들의 고충이 거의 비슷하긴 한데요. 정말 절대적인 공부 시간을 확보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강제성을 부여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인사 공부 방법 중에 아주 효과가 좋았다라고 하는 방법이 있었다면 어떤 것인가요? 제가 인사노무관리 공부를 하면서 가장 효과가 좋았다고 생각하는 건 옆에 계신 김유미 노무사님께서 알려주신 그 목차 키워드 중심의 암기였습니다. 특히 저는 이건 0기부터 1기까지 주로 활용을 많이 했는데요. 특히 스터디를 통해서 목차를 먼저 외우고 그리고 목차 안에 모든 내용을 다 외우는 게 아니라 키워드 중심의 암기를 했었습니다. 아, 네. 이거를 하면 좋은 점이 0기 1기 때 동안 한 7, 8회 독을 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 굉장히 빨리
회독이 가능해서 머릿속에 인사노무관리 전체에 대한 큰 구조가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네. 만약 제가 줄글로 쭉 암기를 했었다면 이렇게 많은 회독을 하지 못했을 테고, 그러면 머릿속에 구조도 자리 잡지 않았을 테고, 또 휘발성에 강해서 금방 잊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목차 키워드 중심의 암기를 하니까 회독이 빨리 돼서 또 암기도 빨리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이제 노무사님께서 알려주셨던 황소 그림처럼 네, 네. 그 세부 내용을 점차 채워가는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완벽하게 처음부터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완벽한 공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퍼즐을 이제 맞춰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주요한 퍼즐 위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신 다음에 또 볼 때 다시 또 살을 붙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훨씬 더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 합격을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합격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두 가지를 꼽고 싶어요. 네. 첫 번째는 매 모의고사에 전력을 쏟아야 된다. 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모의고사를 보면은 그 직전까지 엄청 힘들잖아요. 네. 그러면서 저는 그 과정에서 성장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성장이 일어나려면 본인을 극한까지 밀어붙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매 모의고사가 사실 저한테는 실전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매 모의고사를 실전 시험처럼 받아들이니 당연히 실전에서도 모의고사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네. 하여튼 모의고사에 전력을 쏟으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모의고사에 전력을 쏟으면 이거를 여러 테스트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사노무관리를 예를 들면 내가 이런 아우터를 여기 때 쓰는 게 맞을까? 아니면 여기에 연결고리를 한번 어떻게 써볼까? 내가 서목차에 이 부제를 한번 달 수 있을까? 이거를 매 모의고사마다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테스트를 하다 보면 결국에는 매 모의고사마다 성장해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모의고사를 이렇게 저희 성장의 발판으로 이용했다는 점. 네. 두 번째는 미끄러져도 합격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만들었던 네, 게 제 네. 비결이지 않았나 싶은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모의고사에 높은 성적을 받는 게 항상 모의고사에서 제 목표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인사노무관리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50점을 맞았는데 네. 올해 62점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1기부터 그 높은 등수를 받았었어요. 네. 근데 이제 물론 뒤로 가면 갈수록 좀 떨어지긴 했지만 네. 고수분들이 나타나셔서 네. 하여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전 시험에서도 높은 점수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의고사에서 미끄러져도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을 만들어 놓으면 네. 자신감이 생겨요. 또 네. 이게 결국엔 또 시험으로 이루어지고 네. 이런 선순환이 발생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유명한 골프 선수가 얘기를 했었던 것 중에 연습을 실전처럼 하고 실전을 연습처럼 하라는 그 얘기를 이제 실제 행하셨군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세트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수험 생활로 다시 되돌아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이건 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공부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제 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했던 거는 저는 인강만 듣고 1년을 날렸던 경험이 있어요. 네. 네. 작년이었는데 네. 작년에는 인강만 위주로 듣고 모의고사를 거의 치르지 않았어요. 네. 모의고사를 치러도 인강 듣는데 허덕여서 나중에 저 혼자 풀어보고 혼자 셀프 첨삭을 하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전체 수험생들 중에 제 등수를 알 수 없어서 자기 객관화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합격할 수 있을지 없을지 불안해지고 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1년을 날려서 올해부터 모의고사에 모두 참석을 해서
전력을 쏟았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했었고, 그다음에 반면에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 않았던 것들 중에는 인사노무 관리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개념 암기를 마지막까지 좀 철저히 하지 않았던 게 네. 후회가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목차 키워드 중심으로 외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효과가 크다 보니까 GS 한 2기까지는 점수가 잘 나왔어요. 네. GS 3기부터 막 모의사가 쏟아지잖아요. 네. 그때 제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면서 내가 이런 개념도 모르고 있었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직무 확대, 직무 순환 같은 경우는 개념을 다들 알고 네, 계실 네. 거예요. 근데 면접 개념 혹시 아는 네.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어요. 네, 네. 혹은 코칭.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주제들은 저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비벼 쓰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나중에 제가 모른다는 걸 알게 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GS 3기 끝나고 한 달 동안 인사노무 관리 개념 외우는 데에만 제가 치중을 했었어요. 네. 네. 근데 사실 그 기간은 회독을 반복하는 기간이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GS 한 1기 정도까지는 목차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를 하고 한 2기부터는 개념 암기에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괜히 연기 1기 때 개념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게, 개념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이 이제 비벼 쓰는 경우가 훨씬 많고,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거기에서 추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는데, 개념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제 나중에 그렇게 이제 좀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인사노무 관리에서 그래도 62점이라는 높은 점수 얻으셨는데, 본인만의 인사노무 관리 공부 꿀팁이 있으시면 이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만의 꿀팁은 한 3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인트로 아우트로 작성 방법이에요. 네. 저는 인트로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이 인사노무 관리 이 주제를 봤을 때 그 사람에게 친절히 설명해 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네. 예를 들면 올해 시험 2번 문제가 모집의 원천으로서 내부 모집의 개념과 방법을 설명해라, 이런 문제였어요. 이 문제를 처음 본 사람은 아니, 모집의 원천이 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모집이란 이런 거예요. 그리고 모집의 원천에는 내부 모집과 외부 모집이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 내부 모집을 설명할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인트로를 작성하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반면 아우트로는 인트로보다는 좀 어려운데요. 그 주제와 관련된 다른 파트의 관련 개념을 끌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 조직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Z 이론과 네. 고성과 작업 시스템은 결이 맞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본인이 다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시험 직전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면서 아우트를 작성하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다 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2번은, 두 번째는 저는 개요 작성을 할 때 미리 분량을 계산하는 연습을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인사노무 관리 같은 경우는 법학 과목은 딱 정해진 것만 쓰는 반면 상당히 많은 여러 이야기들을 정해진 시간 안에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쓸지가 참 중요하다라는 게 이 인사노무 관리의 고득점에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개요 작성 시간에 어떤 거는 3페이지가 나오고 어떤 거는 4, 5페이지가 나올지를 미리 계산을 해서 뭐 3페이지가 나오는 주제는 인트로 아우트로를 좀 풍부하게 쓴다든지 연결고리를 자세히 쓴다든지 하는 식으로 했고, 그리고 뭐 4, 5페이지 넘어가는 문제들은 이 인트로 아우트를 줄이고 드라이하게 서술하는 네. 방식으로 그렇게 가져갔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개요 작성 시간에 킬러 문제와 단순히 외운 걸 뱉어내는 문제를 구분했던 게 저희 꿀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인사노무 관리는 사실 브리타가 하나씩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편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 나왔고, 올해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교섭 전략을 물어봤는데 이게 킬러 문제잖아요. 네.
그렇다면 모의고사를 볼 때에도 우리가 킬러 문제를 마주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개요 작성 시간에 킬러 문제와 외운 걸 쏟아내는 문제를 구분을 한 다음에 이 외운 걸 쏟아내는 문제는 1분 컷하고 킬러 문제의 구성력을 높이는 시간에 한 10분 정도를 할애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좀 시간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연습을 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네. 정말 되게 중요한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분량 계산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득점의 어떤 비중이나 가중치에 따라서 득점이 많은 거는 많이 써야 되고 득점이 적은 거는 이제 적게 써야 되는데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이 내가 아는 걸 많이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기보다 점수 배점에 따라서 빨리빨리 이제 느리고 그리고 이제 줄이는 연습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사전에 좀 들어보니 이전에 다른 강사님 강의를 들으셨다고 들었는데 제 강의 김유미 노무사 강의의 장점에 대하여 소개를 한다면 어떤 게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작년에 다른 강사님 강의를 듣고 제가 올해 김유미 노무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점수 50점에서 62점으로 12점이 뛰었는데 네. 그렇게 한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직장인 수험생으로서 김유미 노무사님은 답안 작성 방법이 정말 꼼꼼히 알려주신다는 게 정말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인트로는 이렇게 작성해라, 아우트로는 이렇게 작성해라, 이때 연결고리를 넣어라, 또 서문차의 부제는 이렇게 달아라. 네, 네. 그리고 이 파트에 다른 파트의 개념, 이런 개념을 쓰면 좋다. 이런 부분들. 한 답안에서도 정말 꼼꼼히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다 보니까 자연스레 답안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알게 됐고, 또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 게 첫 시간이었던가요? 그 노무사님이 직접 답안을 쓰셔서 네, 그거를 네, 네. 스캔하셔서 나눠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게 수험생활 마지막까지 제 답안 작성 이정표였어요. 네네네. 이렇게 쓰자라는 걸 목표로 삼았고 실제로 그렇게 써서 62점이 나왔지 않나 네네네.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그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답안을 잘 써야 점수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체화된 정보나 지식을 답안에 잘 드러내는 거. 이것도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대한 이제 알려드리고 이거를 이제 잘 체화를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합격생 입장에서 수험생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남기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수험 생활은 최대한 빨리 끝내고 네. 그리고 그러려면 최대한 빨리 끝내기 위해서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뉴턴이 자기의 성공의 원인을 얘기를 할 때 그랬거든요. 내가 성공한 이유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 공부했기 때문이다. 그 말은 이미 기존에 살아왔던 수많은 그 지식인들의 지식을 자기가 다 흡수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업적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인데 네. 저는 여기서 거인은 과거의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수험생활을 빨리 끝내려면 정말 생동차로 합격하신 극히 일부분의 수험생들을 제외하고는 한 2년 정도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첫 1년 때는 합격 그 근처까지 갈 수 있도록 정말 자신을 갈아 넣어서 극한까지 밀어붙여서 네. 공부를 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어깨 위에 올라서 다시 그걸 출발점 삼아 공부를 하면은 결국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끄러져도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을 한 2년 차에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수험생활의 불안과도 좀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수험생활이 사실 불안한 이유가 제가 잘 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과거에 저의 어깨 위에 올라서 공부를 해서 미끄러져도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을 만들면은 결국에는 불안감도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또 승승장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